자, 집합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를 집합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수들의 모임 이런 건 집합이 아니에요. 작은 수들의 모임 이런 건 집합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집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걸 집합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한 번은 꼭 나오니까요. 그냥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정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좀 유식한 말로 객관적인 집합, 객관적인 걸 집합이랍니다. 이 것들의 모임. 그때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보다 작은, 4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하면 뭐야? 1, 2, 3이죠. 4보다 작은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4보다, 그때 요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 불러? 원소라 불러요. 알겠니? 그러면 어떤 집합의 원소가 이런 집합에 의해 원소다라는 말을 안 해요. 속한다라고 해요. 속한다. 2도 집합에 의해 속한다, 3도 집합에 의해 속한다, 이렇게 용어를 써요. 원소다 이런 말은 안 써야 알겠죠? 그걸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면 1하고 A 이런데, 자, 1하고 2 중에 누가 커요, 얘들아? 크다 쪽에 우리가 보통 벌어지게 쓰죠. 맞죠? 그래서 원소가 영어로 엘리먼트거든요. 그래서 그 첫 글자 1을 따서 기호를 요래 쓰는데, 얘는 원소고 집합이잖아요. 개념이 누가 커요? 집합. 그래서 크다 쪽에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이 집합에 의해 속한다는 걸 기호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A가 집합에 의해 원소일 때 A는 집합에 의해 뭐 한다고 하고 속한다고 하며 그걸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럼 지금 B가 집합에 의해 원소가 아닐 때 B는 집합에 의해 뭐 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건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합은 알파벳 대문자로 나타내고요. 원소는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속한다는 기호 원소는 엘리먼트를 뜻하는 1을 기호화 나타냅니다. 자, 보기를 한번 읽어보죠.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당연히 정할 수 있잖아요. 3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1, 2. 그래서 집합입니다. 근데 큰 자연수의 모임. 크다는 기준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집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원소를 표현한 걸 4의 양의 약수 집합을 A라면 원소는 뭐죠? 1, 2, 4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1은 집합의 원소고, 2도 집합의 원소고, 4도 집합의 원소입니다. 근데 3은 집합의 원소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렇게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금방 4의 약수의 모임이잖아. 그럼 4의 약수를 다 적고, 이렇게 중괄로 안에 집합을 표현하는 이 방법이 있어요. 얘를 우리가 원소 나열법이라고. 원소 나열법. 가장 간단하고 가장 시각적으로 보이기 좋은 거죠. 이해되겠어요? 근데 이제 집합 문제도 집합은 되게 쉽거든요. 되게 쉬운데 좀 어렵게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집합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요. x 바 x는 4의 약수. 요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를 적었어요? 조건을 제시했죠. 조건. 이런 걸 조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조건 제시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적은 게 틀렸거든요. 어디 틀렸게요? 조건 제시법 제가 틀렸거든요. 어디 틀렸게요? 예성 나온나 한 대 더 맞죠? 대표로. 아니다, 진짜 나와요. 어디 틀렸게요? 얘들아, 4의 약수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음수까지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약수의 총합은 무조건 0이에요, 사실. 그래서 항상 요거는 뭐라 적어야 되냐면 양의 약수 이런 거 적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얘들아 엄청 잘 나와요. 뭐가 잘 나오냐면요.
원소 나열법으로 된 거를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고 조건 제시법으로 된 거 원소 나열법을 적으라. 이런 거 시험 잘 나와요. 한 5개 적어놓고 한 문제당 1점씩 이렇게 준다고. 알겠지? 근데 저런 식으로 해서 점수 까이지 말라고. 그래서 4의 양의 약수 분명히 적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첫 번째,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그대로 나열하는 걸 무슨 나열법?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집합에 있는 원소를 어떤 특정한 조건으로 표시하는 걸 우리 무슨 제시법? 조건 제시법. 그 다음에 집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영국의 수학자 벤이 만들었다. 논리학자 벤이 만들었다 해서 그냥 동그라미 안에 집합의 원소를 그냥 이렇게 적는 겁니다. 동그라미 안에. 요걸 벤 다이어그램이다. 벤 다이어그램. 자, 그 다음에, 자, 상식적인 건데, 여러분한테는 상식이 아니니까 암기합시다. 원소 나열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 2, 4를 나열하든, 1, 4, 2를 나열하든, 2, 1, 4를 나열하든, 4, 2, 2를 나열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1, 2, 3을 나열할 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답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쓴 친구는 병원 가시면 됩니다. 보라요 아니면 이래 안 쓰겠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보니 원소 나열법은 항상 뭐야? 순서대로 나열하게 해야겠죠. 왜? 한눈에 보기 쉬워야 되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자 요거는 쌤이 여러분한테 좀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건데요. 여기는 원소가 3개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종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이라는 원소는 몇 개 있는지 몰라요. 2라는 원소도 몇 개 있는지 몰라요. 3이라는 원소도 몇 개 있는지 모른다고 알겠니? 그래서 사실은 원소가 1, 2, 2, 3이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집합이 있고 이런 집합이 있다, 얘들아. 그럼 이 두 집합을 합치라면 이걸 합집합이라 하거든. 이걸 합집합이라 불러. 그럼 여러분 합치면 뭐야? 1, 2, 4가 있고 다시 1, 2, 3을 더하면 원소가 6개잖아, 맞지? 근데 이게 중복이 되잖아, 중복. 중복되는 거는 안 적어. 한 번만 적어, 한 번만. 그래서 원소가 6개가 아니고 원소가 4개 돼버려요. 그래서 집합의 원소 나열법은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적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집합이 무한집합이거나 아니면 원소의 개수가 되게 많은 집합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다 적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집합이 100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입니다. 알겠죠? 맞죠? 이걸 다 적을 수 없잖아. 우리 학원에서 100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 다 적는 애 생길까봐 겁난다. 알겠죠? 다 적을 수 없잖아. 그럼 얘는 중간에 댕댕댕을 이용하면서 적어요. 댕댕댕. 그럼 댕댕댕을 이용할 때는 항상 앞에 세 숫자를 적고요. 규칙을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 먼저 조건제시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조건제시법은요. X 갈로하고 X 바라입니다. 그래서 요게 대표원소예요. 대표원소. 대표원소. 그럼 이 원소를 뭐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원소의 조건이 이거라는 거죠. 이 원소의 조건. 그래서 조건제시법. 자, 그래서 10 이하의 홀수인 자연수의 집합을 A라 할 때 원소 나열법은 13579죠. 그럼 조건제시법은 X/X는 뭐야? 10 이하의 홀수인 자연수 1해도 되고요. 근데 여러분 조건제시법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적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이걸 어떤 사람은 뭐야? X/X는 뭐야? 9 이하의 홀수인 자연수 1에 적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 또 뭐야? 10 미만의 홀수인 자연수 1에 적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11 미만의 홀수인 자연수로 적을 수 있겠죠. 알겠죠? 근데 집합의 조건 제시법 문제 풀 때 있잖아. 뭐랄까, 되게 객관적으로 좀 자기를 바라봐. 답지하고 지하고 적은 게 너무 좀 특이하잖아. 그럼 그 색이 좀 사이코일 가능성이 높아. 예를 들어서 이걸 봤을 때 100명 중에 한 70명은 10 이하의 홀수인 자연수라 적지 않겠냐? 근데 9보다 작거나 같은 홀수인 자연수 뭐 이래 적거나 아니면 또 이런 애도 있겠지. 이 틀린 건 아니야. 이렇게 적어도 틀린 거 아니야.
틀린 거 아니라고 알겠지? 근데 이렇게 적으면 뿌듯한 게 아니고 내가 좀 특이한 게 아닐까 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사실. 특이는 둘 중에 한 개죠. 좋은 쪽으로 특이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특이할 수도 있어. 좋은 쪽으로 특이하면 걔는 천재인 거고 나쁜 쪽으로 특이하면 진짜 이상한 놈이고, 알겠지? 하여튼 조건제시법 적을 때 좀 웬만하면 보편적으로 적는 게 좋을 것 같아. 보편적으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자.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조건제시법 뭐야? x 바 x는 뭐야? 뭐라고 적어야겠니? x 바 x는 조건제시법 뭐라 적어야 되겠노? x 바 x는 뭐라 적어야 되겠노? 짝수인 자연수. 그게 굉장히 보편적인 거 같거든. 근데 어떤 애들은 이럴 수 있잖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는 자연수. 틀린 건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이거 되게 잘 나와. 이거는 이렇게 적었다 하고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건 시험에 이게 잘 나와. 이런 표현들. x 바 x는 2n인데 n이 뭐라고? 자연수라고. 그럼 넣기 시작하면 뭐야? 2, 4, 6, 8 막 이래 갈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집합은 여기 원소가 몇 개 있어요, 얘들아? 몇 개 있어요? 6개. 저 눈이 아픈 거 진짜 심하게 맞았나 봅니다. 5개로 했어요? 그럼 제가 어디 아픈가 봐요. 기가 안 들리나 봐요. 어제 수업 때 치매 선언했거든요. 저 요즘 치매인 것 같아가지고. 계산이 안 돼요. 너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갑수학은 없어지면 하나입니다. 선생님 치매 걸려서 없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불쌍하다, 맞죠? 참, 원소가 5개죠? 그럼 5개라는 건 원소를 세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걸 유한집합이라고 불러요.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거. 알겠니? 그럼 원소 개수가 무한한 집합이 있을까 아닙니까? 맞죠? 대표적인 집합이 뭐겠습니까?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집합 대표적인 거는 제한이 한계가 없는 배수 집합들이겠죠. 10 이하의 2에 배수하면 당연히 5개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냥 2에 배수 집합하면 한계가 없잖아요. 맞죠? 그런 거는 전부 다 무한 집합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집합, 자연수 집합, 정수, 요리수, 무리수, 실수, 복소수 집합은 전부 다 당연히 사실 무슨 집합이죠? 무한 집합이죠. 알겠죠? 니 왜 책 안 들고 없고 태블릿으로 지랄 연병 들고 있는데? 니 맨날 좀 세상 아빠한테 좀 일러라. 니 맨날 한 개 팔아먹는다. 뭐 하면 한 개, 뭐 하면 한 개. 한길같이 팔아먹구나. 한길같이. 미안하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유한집합 중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공집합.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걸 6글자로 뭐라 불러요? 그쵸. 그래서 그 공이 빌공이란 거예요. 그래서 빌공, 집합의 원소가 비었다.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거예요. 공수래 할 때 그 공이 빌공이라는 뜻이거든요. 알겠죠? 나중에, 이건 비하화면을 하면 안 되겠다. 놀리고 싶은데. 나중에 공병 죽으면 안 돼요. 나이 들어서 공병 죽고 다니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공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공집합은 알겠죠? 알겠죠? 공집합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공집합에 관해서 좀 생각합시다.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니까 유한집합입니다.
자, 우리가 공집합에 관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데, 공집합은요, 이런 게 공집합이에요. 그러니까, 갈로 안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게 공집합이에요. 그 다음, 공집합은 어떤 게 공집합이냐면요, 이게 공집합이에요. 이런 것들이 공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제시법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x는 양수이면서 음수인 자연수. x는 음수인 자연수. x는 뭐야? 분수인 정수. x는 제곱했을 때 0보다 작아지는 실수. 제곱했을 때 0보다 작아지려면 걔는 뭐가 돼야 되죠? 허수여야 되잖아요. 근데 제곱했을 때 0보다 작아지는 실수하면 여러분 딱 보는 순간 뭐야? 보통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인 게 우리는 수학적으로 모순이라고 불러요. 모순. 그래서 그런 걸 다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 조심은요, 얘는 공집합이 아닌데 공집합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심하세요. 얘는 지금 내가 적는 건 공집합 아닙니다. 알겠죠?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얘는요,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어요. 그걸 부분집합이라고 부르거든요. 집합을 원소로 가진 집합. 예를 들어 볼까요? 밀양시라는 원소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죠? 하나의 집합이죠. 근데 경상남도 입장에서 보면 뭐죠?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있다고. 그걸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이 말은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 원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중괄호로 표시한다 했어요. 자, 제가 집합을 표시할 땐 분명히 뭘로 표시한다 했어요? 중괄호. 중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면 걔는 공집합입니다. 근데 이 안에 당연히 숫자나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뭐겠습니까? 공집합이죠. 맞죠? 근데 이 안에 이모티콘이라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 이 안에 기호가 들어가면 그 기호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한 해석을 한다면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겠죠.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알겠니? 정말 이거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거는 논란이 될까봐 걱정되는데 좀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시다. 교도소가 있어요. 근데 그 교도소는 사기꾼들만 들어가는 교도소예요. 알겠니? 그럼 그 교도소에서 내가 집합 하나를 만들 건데 진실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집합을 만들 거예요. 원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공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집합을 원소로 가진 집합이 되거든요. 알겠죠? 내가 이걸 설명할 때, 뭔 예시를 들까? 정말 계속 이야기가 많아요. 옛날엔 남자이면서 여자인 사람이라는데 요즘 트랜스젠더가 나와버려가지고 그것도 말 못하겠고.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는 게 거의 다 했는데 조금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이거는 이 집합을 만든 사람이요. 칸토우라는 수학자가 만들었는데 그 칸토우가 뭐를 만들었냐면 공집합하고 무한집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만들고 정신병 걸려갖고 평생을 정신과에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발표를 한 거예요, 논문을. 어떤 발표를 하냐면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도 하나의 집합이 된다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시대에 이제 수학자들이 없다는 것을 왜 증명을 하냐? 없다는 건 0인데 그걸 어떻게 보이냐? 없는 거에 왜 증명이 되냐고 계속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칸토의 사상과 칸토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 새끼 또라이다 이러면서 계속 한 10년 이상을 계속 증명하고 다녔어요. 근데 결국은 인정 못하고 미쳐버려갖고 평생을 정신과에 살았어요. 정신병을. 그러니까 집합을 상시한 수학자는 칸토거든요. 근데 레오만드로 하여튼 칸토인데 그 사람은 이걸 만들고 나서 이 학문에 대해서 인정을 평생 못 받고 죽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는 그 수학 중에 가장 최신의 수학이에요. 18세기에 만들어진 수학이에요. 함수는요, 한 8세기나 이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1000년도 넘은 거예요. 엄청 최신의 수학이야. 그러니까 칸토라는 수학자가 19세기인가 하여튼 18세기에 죽었을 거거든. 그럼 100년, 200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학문으로 인정받는 거는 기껏해야 한 50년? 슬프게도 죽고 인정받았어요. 죽고. 내가 좋아하는 그 예술가이었는데, 여러분, 고흐 알죠? 고흐. 그 사람도 평생을 거지로 살았잖아요. 자기가 그림을 그림, 지금은 고흐 그림이 한 1000억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별 해는 밤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안 팔려갖고, 죄송합니다. 이름이 하여튼 별 해는 밤인가? 그것도 뭐지? 고흐 작품 이름. 별이 빛나는 밤이네. 맞다. 별 해는 밤. 쏘리. 별이 빛나는 밤. 그건 내 잘못했네. 하여튼 그거 만들었는데 그걸 인정을 못 받고 죽었잖아요. 맞잖아. 근데 지금은 서로 나요. 고흐가 그런 게 있다. 고흐가 기가 잘렸잖아요. 알죠? 그게 너무 배가 고파갖고 미칠 것 같아갖고 기를 잘랐다는 그런 소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른 쪽에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소리도 있던데, 지금은 고흐랑 하면 너무 좋잖아요. 고흐 그림 보고 있으면 진짜 미쳤잖아요. 어떻게 저런 그림을. 하여튼 이 공집합을 만드는 거는 처음에는 이 공집합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딱 만들어졌을 때는 굉장히 수학적으로는 이단적인 거예요. 아니,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게 무슨 집합이야? 하면서 계속 싸운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이제 당연한 거죠. 왜 당연한 거냐면, 봐보세요. 우리가 어떤 이런 게 있어요. 맞죠? 그럼 이 뭐야, x는 뭐야, 실수라 했어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붕 뜨잖아요. 그러면 얘는 실수를 만족하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답이 없다 했지만 우리는 이제 이거의 정답은 뭐라고 하면 됩니까? 공집합 이러면 됩니다. 정답이 공집합이죠. 해가 없다는 집합은 공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공집합. 해가 없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읽을 때는 넘버 A라고 읽으면 됩니다. 넘버 A. 그래서 이 원소가 5개잖아. 그 넘버 A는 5랍니다.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무한집합은 그냥 무한집합. 그다음 공집합은 1보다 작은 자연수 맞죠? 모순적인 게 적혀있죠? 그럼 얘는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4번 볼게요. 나머지 거.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기본적으로 나와요.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3번 이런 게 나온다 해도요. 조건 제시법으로 된 거, 원소 나열법으로 된 거 뭘로 표현해라? 조건 제시법으로 표시하고 조건 제시법으로 된 거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하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1번 봐봐. x바 x는 10의 약수 이러면 틀린단 말이야.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 10의 양의 약수 이렇게.
알겠니? 아니면 극단적으로 10보다 10의 약수직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적어요. 2번도 xyx는 3의 양의 배수. 아니면 3보다 크거나 같은 3의 배수 이렇게 적든지. 이제 조건 제시법으로 된 거 원소 나열법적으로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니까 2, 4, 6, 8, 10, 10이지. 알겠지? 원소 6개인데 중간에 점점점 하면 대가리 점 찍었습니다. 6개 정도는 적어라. 보통 10개까지는, 10개, 한 8개까지는 보통 적어. 근데 한 9개 정도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중간에 좀 3으로 나올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 1, 4, 7, 10 이렇게 되겠죠. 예, 야 봐봐 우리가 짝수라고 홀수라는 말이 있잖아. 짝수 홀수 알지? 짝수가 뭐지 얘들아? 말해보자. 그냥 얘들아 내가 지금 질문한 거 되게 쉬운 질문이야.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어. 양수만 생각해보자. 짝수가 뭐지? 2, 4, 6, 8, 10 이런 거잖아. 홀수가 뭐지? 1, 3, 5, 7, 9잖아. 그럼 짝수하고 홀수도 결국 하나의 뭐죠? 집합이에요, 집합. 그러니까 수를 우리가 분류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집합인 거죠. 그러니까 집합이 없었더라면 어떤 수를 분류할 수가 없었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양수, 영, 음수 배우잖아요. 그것도 수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양의 실수라는 집합과 0이라는 집합과 0이라는 게 수인 동시에 뭐야? 부호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0이라는 거는요 숫자인 동시에 부호예요. 그래서 부호는 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부호는 세 가지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부호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0의 부호를 플러스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0이라는 게 숫자인 동시에 뭐가 되는 수가 부호가 되는 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는 여러분 그 방정식 풀 때 있잖아요. 이 방정식 풀면 답이 뭐예요 얘들아? 이잖아요. 원래는 이게 미국에는요 절대 이렇게 시험 안 나요. 미국은 시험이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이 집합을 찾으라. 집합이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집합을 찾으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푸는 수학은 전부 다 그 참이되게 하는 집합을 찾고 있는 거예요. 수학은 전부 다 참이되게 있는 집합. 그래서 집합은 그냥 수학이 어떨 때는 방정식도 풀고 어쩔 때는 부등식도 풀고 어쩔 때는 함수도 풀고 그래서 난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쉽고 이 부분은 어려운데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집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수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집합.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죠? 내가 풀고 있는 수학 문제는 뭐야? 이걸 만족하는 참인 집합을 찾고 있는 거죠. 항상. 그게 우리는 뭐야? 정답이라는 거. 자, 이제 조건제 10법 된 건데, 요거 하나 별표 14. 조금 사실 어려워하는데요. 얘가 뭐냐면, 자, B라는 원소와 X하고 더하기 Y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 원소예요. 이거 두 개는, 원소 두 개를 더하래요. 근데 어떻게 더하냐면요. X가 A의 원소고, Y도 A의 원소래요.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집합이 뭐야? 지금 0과 1과 2잖아요. 맞지? 그럼 얘는 생각해버리면 얘는 뭐야? 0이 A의 원소고 1이 A의 원소니까 0 플러스 1이 집합 B의 원소니까 1이 원소라고. 오케이? 어? 그 다음 0이 집합 A의 원소고 2가 집합 A의 원소니까 0 플러스 2, 즉 2가 집합 B의 원소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1이 집합 A의 원소고 2가 집합 A의 원소니까 1 플러스 2 원소 뭐야? 3이 집합 B의 원소라고. 그럼 집합 B를 구하면 집합 B는 1, 2, 3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찾아보면 1, 2, 3이 아니거든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집합은요, 중복돼서 뽑는 것도 꼭 중복이라서 안 되겠네 이러면 안 됩니다. 꼭 뽑아야 돼요, 중복을. 그래서 집합을 원소의 개수로 하면 여기가 x가 0, 1, 2고요. 여기도 0, 1, 2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하면 0, 1, 2, 1, 2, 2, 3, 4, 5예요. 근데 0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0이라 적고 1은 두 개 있지만 걔를 몇 개를 적은 거예요? 하나 적기로 했잖아요. 그럼 세 개 있지만 2로 하나 적고 3, 4, 1을 적은 거예요. 알겠죠? 그럼 만약에 이게 똑같은 걸 뽑은 거잖아요. 이것들이 똑같은 걸 뽑았잖아요. 맞죠? 이 원소들을 만약에 안 뽑고 싶으면요. 이 조건 제시법에 하나 더 적혀 있어요. x하고 y는 뭐하다? 다르다. 이래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대각선 있죠? 대각선 부분이 요게 빠진 내가 선생님이 구한 원소 1, 2, 3인 집합만 하고 싶으면 중복되는 걸 뽑지 말라는 뜻이잖아, 얘들아. 그지? 그러면 조건 제시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는 집합 C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집합 C가 X 더하기 Y인데 X는 A에 뽑고 Y도 A에 뽑은데 X하고 Y는 같은 거 뽑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적혀 있다, 얘도요. 그럼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얘는 원소가 뭐야? 1, 2, 3밖에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말이 없으면요, 무조건 중복해서 뽑는 것도 다 해야 돼요. 즉, X에 뽑는 것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지금 쉬워서 보이지만 당연히 문제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항상 표를 그리기를 추천드려요. 뭐 그리기? 표 그리기. 알겠지? 얘들아, 사람이 있잖아. 제일 힘든 게 있잖아. 까부는 걸 안 하는 거거든요. 얘들아, 진짜 까불지 마. 무조건. 나도 인생에 있어서 후회가 되는 데 있잖아. 뭐, 여러분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까불 필요 없어요. 알겠죠? 저는 수학만 까불거든요. 왜냐면 내가 잘하는 사람 없거든요. 맞아요, 진짜. 근데 나 딴 거는 절대 안 까불어요. 절대로 안 까불어요. 절대로. 난 수학은 있잖아. 왜 나는 수학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이 있냐면요. 이걸로 돈 벌잖아요. 그러면 1등 돼야죠. 알겠죠? 근데 나 딴 거는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달리기 하면 내가 여기서 상위권일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뛰면. 근데 내가 달리기 하자면, 에이, 쌤, 나이 늙었는데, 내 꼴찌, 예성이보다 잘 뛰면 다행이지. 이래 말하겠죠. 알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도현이 그냥 제껴요, 그냥. 도현이 진짜 그냥 제껴요, 제가 볼 때. 장거리입니다. 단거리 말고. 장거리. 일단 2시간을 달릴 겁니다. 2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달리기. 그러면 걸으면 진 거거든요. 내기할래요, 내랑? 걸으면 진 거다. 응? 자, 곱해진 거예요. 곱해진 것도 이렇게 곱하는데 여기도 뭐야? 여기도 0은 5개 있지만 원소 0, 1, 2, 4 이래내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요 말이 있었더라면 요 원소들은 없겠죠. 그래서 0, 2밖에 원소가 없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까불지 마세요라는 표현을 했던 이유가 쉽다고 그냥 까불지 마시고 표 그리자고. 이 표 안 그리면 실수 되게 많이 해요. 자, 숙제 드립니다. 숙제 연습 문제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쌤 알아서 계속 푸세요. 계속 푸셔서 쌤 또 공부하시지.